우리 이혼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부부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란 함께 걷는 긴 여정과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침이면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아내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탁에서는 서로의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고 TV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대화할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헤어질 수도 없지만 지금의 관계가 답답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떠났고 우리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 40년 차에 접어든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처음엔 현재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노력이 모여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변화를 선택했고 그로 인해 어떻게 삶이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0년 전 25세의 나이에 우리는 설렘과 기대 속에서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지만 가정보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늦은 밤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는 동료들과 등산이나 낚시를 가느라 바빴습니다. 저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가끔씩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을 보며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부부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집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대화도 없이 무심한 듯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차려낸 밥상에도 별 반응이 없었고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남편과 이렇게 끝내는 것이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부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질문했습니다. 남편분은 퇴직 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 후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내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아. 일할 때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이 차려주는 밥상이 참 고마운데 그걸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정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야기했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 나가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늘 배우고 싶었던 요리를 시작했고,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필라테스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거실에는 TV 소리 대신 요리하는 소리와 서로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서로의 취미를 응원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함께이기에 더욱 즐겁습니다. 결혼 생활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남은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볼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설렙니다. 부부로서 함께 걸어온 길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위기의 관계를 개선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분 대화의 법칙입니다. 많은 부부가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며 대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10분만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10분 대화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단 10분, 배우자의 말을 오롯이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으며 말을 끊지 않고 온전히 듣기만 하면 됩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대화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척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반박할 말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과 매일 저녁 단 10분만이라도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세 번째 날 남편이 회사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된 순간 남편의 속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10분 대화 법칙에도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시간 날 때 하자는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저녁 8시, 아침 산책 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비판과 조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같은 비난의 말은 피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같은 공감의 메시지를 담은 짧은 반응으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히 10분만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10분만 집중해서 듣고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대화를 길게 이끌고 가다가 평소 때처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히 대화를 끝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부부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가 매일 10분간 내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부부들에게 이 방법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와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계가 더욱 소원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저녁 10분만 이야기 나눠볼까? 작은 시작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부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첫 걸음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일기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부부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일기 작성입니다. 감사일기는 매일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를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일, 외출할 때 물병을 챙겨준 일처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을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배우자의 배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적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록을 시작하면서 남편이 평소에 해주던 작은 배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는 것,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서로를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일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한 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적기입니다. 단순히 고마워라고 적기보다는 설거지를 도와줘서 고마워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감사를 표현하기입니다. 감사의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자에게 항상 양말을 정리해줘서 고마워라고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40년 차 김 씨는 어느 날 아내가 양말을 정리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을 때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방법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배우자의 노력과 헌신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상 속에서 배우자가 하는 수많은 작은 배려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매일 아침 차려주는 식사를,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묵묵히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가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세심하게 배우자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부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배우자가 자신이 한 행동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때 감정적인 거리감이 줄어들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수첩을 준비해 보세요. 배우자의 어떤 행동에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글로 적어 보세요. 작은 감사가 쌓여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 개인 시간 존중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하는데 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많은 부부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다가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퇴직 후 집에서 지내다 보니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TV 소리가 너무 크다, 밥을 늦게 한다 등 사소한 문제들로 매일 다투게 되었죠. 그러던 중 문화센터에서 개인 시간 존중하기의 중요성을 배운 후 부부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데에도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시간에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남편은 독서, 아내는 교양 수업처럼 각자 관심 있는 활동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두 번째, 정해진 시간을 서로에게 철저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내 시간이에요 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그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취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에 있어 라는 말로 상대의 취미를 무시하는 말은 삼가세요.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서재, 작업 공간, 취미방 등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에게 독립적인 시간이 주어질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35년차 부부인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산에 가는 것이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노래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더 풍부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서로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처럼 규칙적인 일정이 사라진 후에 공허함을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제공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따로 또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났을 때 부부는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할 때 함께하는 순간이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부부만의 특별한 시간 만들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외출하거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하는 경험은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기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성장과 독립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배우기. 서로 다투더라도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화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부부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새로운 추억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추억을 만들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여정이며 새로운 추억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고 해서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관계에 신선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평소 가보지 않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색다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3년차 부부인 장미숙 씨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부부는 매주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소한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데에도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고 부담 없이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평소 가지 않던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면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할지 함께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디를 갈지, 어떤 활동을 할지 의논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즐기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과정 자체를 부담 없이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1년차 강씨 부부는 젊었을 때 촬영한 사진을 따라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에서 찍었던 포즈를 그대로 재현하며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웃음을 나누고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부부는 정기적으로 과거의 사진을 골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소소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늘 같은 공간에서 익숙한 모습을 보던 배우자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 마치 처음 만났던 순간처럼 신선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함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법을 함께 배우거나 요리 교실에 참여하는 것도 서로의 관계를 더욱 유쾌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시도들이 모이면 의미 있는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간단한 질문이 부부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설렘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와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상대방의 단점이 더욱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47년차 이씨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밥을 먹을 때 내는 소리가 항상 신경 쓰였고 이를 매번 지적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남편이 47년 동안 자신을 위해 해준 수많은 일들이 이 작은 습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식사 소리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데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두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장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수많은 장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불완전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음을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8년차 부부인 박 씨는 아내가 요즘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같은 말을 들을 때도 새롭게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역시 남편이 깜빡하는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불완전한 모습이 더 자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부부 관계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 배우자의 작은 실수나 단점을 마주했을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불완전함이 나를 얼마나 더 성장시켰는지를 말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부부 관계는 더욱 여유롭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고민했던 부부들이 작은 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대화가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면서 과거의 설렘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혼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현재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함께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이 결혼 생활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만큼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